저는 최저임금입니다. 이게 7월 15일에 결정이 됐죠. 네. 1,700원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얼마쯤으로 결정될 거라고 청소년들은 당연히 본인들의 목소리를 낼 곳이 없다 보니까 그냥 주변에 있는 정보들을 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거죠. 본 콘텐츠는 부천문화재단 시민미디어 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부지직 8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7월 17일이고요. 방송이 나가는 날은 7월 27일입니다. 7월 27일은 부천연대 창립일이기도 하고요. 한국전쟁 휴전일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종전선언, 평화선언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남북관계는 계속 경색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을 보면서 혹시 한반도에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가지게 되는데요. 하루빨리 휴전 상태가 아닌 평화가 만들어지길 바라면서 매번 같은 것 같지만 조금씩 다른 이야기 인권 이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부천연대 김인수고요. 오늘도 두 분 함께 하십니다. 일하는 청년 책방지기 김슬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천 청소년 인권 공동체 세움 활동가 김영철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눠볼 텐데요. 네. 어쨌든 제가 준비한 소식은 하지 않고 두 분이 준비한 소식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홈플러스 패점 얘기. 패점 얘기랑 OECD에서 낸 2026년 한국 경제 보고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거 길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쭉 훑어보시면 그래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물론 뭐 주식이나 이런 거에 도움은 되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경제 보고서에서 저도 보니까 이제 공공지출을 우리가 무슨 되게 많이 하는 것처럼 언론에서 네. 얘기를 하잖아요. 뭐 나라 빚도 많고 어쩌고저쩌고. 근데 사실은 공공지출이 OECD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게 저도 약간 약간이 아니고 되게 의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되게 공공에 지출하는 게 많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게 별로 없구나. 그럼 공공 지출은 도대체 뭔가 그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됐고 그러면서 뭐 이제 삼성전자나 뭐 이런 데서 네. 나오는 초과 세수 그러니까 네. 엄청난 세수가 들어올 텐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할 건가 국가에서 그런 것들도 좀 고민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수막을 보면 네. 그 메가산업이라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무슨 메가산업 클러스터인가 메가산업 막 이런 3대 메가산업 이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막 내건 곳이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다가 다 투자를 하려다. 그리고 지자체에 좀 뿌려주고 선심성으로 뿌려주고.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그러니까 보통 했었던 것들이 다 그런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공공지출이 되게 적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공공지출이라는 걸 경험해 본 적이 많지가 않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결국에는 산업 발전시킨다는 것도 기업이나 또는 뭐 건설사나 이런 곳의 이득을 위한 거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면 그런 돈으로 공공임대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지어라고 한다면 또는 많이 사들여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이제 공공지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갑자기 제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오프닝에 다 끝내시겠다는. 네, 다 끝내고 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관심 많이 가지시면 좋겠다. 네. 그럼 슬비 씨가 진행하는 인권 이슈로 넘어갑니다. 네, 수많은 뉴스의 바닷속 고르고 고른 인권 이슈를 다루는 인권 이슈 시간입니다. 두세 개 정도 인권 이슈를 이야기해 볼 텐데요.
소식지에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사 중 각자 골라온 것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저임금과 청소년 언론 토끼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저임금입니다. 짜잔. 이게 와우. 기사를 쓸 때까지만 해도 아직 결정되는 중이었어가지고 여기 소식지에는 이제 7월 9일 7차 수정안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많이. 좀 11,350원, 뭐 1,49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이게 7월 15일에 결정이 됐죠. 네. 네. 1,700원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얼마쯤으로 결정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저는 처음에 12,000원 기사 보고 좀 너무 높게 잡긴 했다. 약간 이 생각은 했었거든요. 아, 진짜? 아니, 이거 그러니까 근데 최근에 가장 낮게 부른 거였어요. 아, 그런가요? 네. 근데 이제 그 전 시급에서 뭔가 느낌이 그냥 진짜 그냥 좀 확 오른 느낌이 전 약간 문득 들었어가지고 뭐 물론 조정은 하면서 뭐 이렇게 맞춰지긴 하겠지만 네. 약간 딱 처음 수치로 봤을 때는 조금 높게 부른 것 같네. 약간 이런 일단 느낌은 들었었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최종으로 1,700원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1,320원에서 1,700원이니까 또 380원 오른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몇십 원 오른 거보다 낫긴 한데 1,700원? 뭐 그래도 뭐 10원 단위로 뭐 어떻게 안 떨어뜨린 건 좀 다행이라 해야 되나? 좀 약간 이런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 막 1,670원, 70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애매하게 이렇게 하는 거. 그 10원 단위는 그래도 맞춰줬네. 약간 이런 느낌은 들었습니다. 인수 씨는요? 저는 최저임금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회의적이기 때문에 저런 제도는 없어져야 된다. 기업들을 위해. 사실은 최저임금이라기보다는 기업의 운명을 노동자가 함께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기업도 노동자의 운명을 책임져야 한다. 서로가 서로의 운명 공동체처럼. 네, 그래서 이윤을 똑같이 나눠 가져야 된다라는. 어차피 자본가는 네. 사업이 망해도 네. 자기 땅과 어쨌든 부지와 자본이 남아 있을 텐데 노동자들은 그게 남아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이제 그 최저임금으로 해서 준다. 그거에 따라서 뭔가 임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의 이윤에 따라서 사실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어쨌든 기업이 망하면 무조건 노동자들은 나앉게 돼 있잖아요. 근데 기업가는 살아남아요, 무조건.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앞에 큰 변명을 들어놓았지만 관심이 좀 없었다. 그래서 1,700원 된 것도 지금 들었다. 근데 별로 크게 와닿지가, 1,700원이든 1,800원이든 사실 크게 달라진 거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궁금한 건 이제 그렇게 오른 거잖아요. 어쨌든. 네. 그리고 아까도 이제 잠깐 저 화면에 보셨지만 저 변동 추이를 보면 경영계는 항상 동결을 외치고. 그렇죠. 근데 재작년인가 작년만 해도 끝까지 동결을 맞아요. 외쳤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네. 올해는 그래도 1.6%까지 올리는 방안을 조금씩 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게 또 어떤 정치적인 변화가 있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저걸 저 결정액을 본 사람들 이라기보다는 그 결정액에 따른 언론 보도가 도대체 어떻게 나왔을까가 되게 궁금하긴 해요. 그런 게 제일 궁금하고, 그리고 그 10,000원이든 1,700원이든 뭐가 그렇게 다른가 그런 생각들이 그쵸. 저는 되게 많이 들기는 합니다. 맞아요. 저번에 제가 최저임금 교양을 했을 때 네. 실제로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 숫자가 점점 줄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 계시는 분들한테 여러분 중에 최저임금 받으시는 분 있으세요? 그래서 일단 아무도 없었어요. 실제로 일을 안 하고 있거나 또는 그런 계약직으로만 그러니까 계약직으로 일을 해서 그거보다는 더 많이 받던가 아니면 거기에 잡히지 않는 그 개인 사업자로 등록된 3.3 플랫폼 노동자들이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럼 편의점이나 또는 어떤 프랜차이즈나 카페나 이런 데서 일하는 그런 사회 초년생이라고 불리우는 그 사람들이 대다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네. 어찌 됐든 간에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오래 일한다고 해서 돈이 임금이 오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어쨌든 좀 너무 장황하게 얘기를 했는데 약간 변명 계속 하고 계신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가 그렇게 크게 다른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긴 했어요. 저는 1,700원 결정이 됐을 때 생각보다 높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높다는 제가 처음에는 1,500원 정도 생각했었거든요. 아. 왜냐면 기존에 경영계가 했던 이제 이런 올리는 걸 추이를 봤을 때 진짜 얼마 안 오를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한 1,500원 정도겠지라고 생각했는데 1,700원까지 올라와가지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리고 좀 빨리 정해졌고 기존에는 막 몇 달 걸려요? 원래는 기한이 6월까지인데 맞아요. 6월에 정해진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제 7월, 막 8월, 9월까지도 8월 막 넘어서도 가요.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7월 초반에, 7월 중순에 정해져가지고 생각보다 빨리 뭔가 마무리가 됐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1,700원이 뭐냐라는 이야기를 막 그래도 11,000원 막 이제 이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이게 사람마다 굉장히 많이 다르네라는 생각 좀 했습니다. 이게 물가 상승률이 어느 네. 정도인지 또는 생활에서 오는 그 어쨌든 물가 지수라던가 이런 것들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더 중요한 얘기잖아요. 맞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최저임금 관련해서 기사 검색하다가 이제 최저임금 1,700원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사에 최저임금 1,700원, 삼계탕 2만 원 시대 오나 막 이제 이런 기사가 제목이 있는 거예요. 최저임금이 올라서 물가가 오르니까. 그래서 삼계탕을 이제 2만 원에 팔아야 한다, 막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간당 300 얼마 올랐는데 삼계탕을 2만 원까지 올려야 되는 어떤 그런 구조가 생긴 건가 이제? 제 생각에는 제가 아는 삼계탕 집은 삼계탕이 1인분에 16,000원 정도. 네, 저도요. 그러면 이제 최저임금 700원이 올랐는데 왜 4,000원이 올라야 하는가를 봤을 때 닭을 가공하는 그 업체에 하나 700원, 나르는 분 700원, 700원, 뭐 인삼 700원, 아 재료, 인삼이요. 이런 그리고 뚝배기 이제 하시는 분들 700원, 뭐 이렇게 다 섞어 보니까 4,000원이 아닌가. 말도 안 되는 진짜. 그러니까 어쨌든 기사가 사실 뭔가 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미치는 건 최저임금보다는 이제 국제 시장이라든지 이제 임대료라든지 이 부분이 좀 더 크게 작용을 하는데 맞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이 바로 앞에 있으니까 내가 돈 주는 사람에게 더 시선이 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오해 아닌 오해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 이 최저임금 이야기 할 때는 항상 이제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특히 요즘에는 이제 전통적인 노동자보다는 이제 프리랜서라고 하죠. 네. 개인 사업자로 고용이 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최저임금위원회 했을 때 이제 2가지 정도의 안건이 있었는데 물론 더 있었겠지만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업종별 최저임금에 관한 이야기와 그다음에 하나는 도급제로 일하시는 분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자. 이 2가지 안건이었어요. 아, 도급제? 네, 그러니까 뭐 택배랑 배달 라이더 이제 뭐 이런 분들에 대한 이제 이분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자. 네. 이제 2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2가지 다 부결이 됐죠. 2가지 다 부결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업종별 차등 적용도 5차 위원회인가? 거기서 부결이 됐고. 그건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도급제도 그것도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둘 다 안 되게끔 했는데, 그래서 이 1,700원이라는 숫자가 경영계나 노동계나 둘 다 불만족스러운 돈이 돼버렸어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둘 다 불만족스럽다는 이야기들이. 노동자는 너무 낮아서 불만족인 네, 거고. 경영계는 더 줘서 불만인 거고. 약간 뭐 그렇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뭐 너무나 당연한. 그렇죠. 근데 굉장히 막 큰 사건인 것처럼 기사가 나서 지금까지 항상 서로 불만족하지 않았었나? 그렇죠. 임금 형성할 때. 그러니까 노동자 측은 항상 모자랐던 거고. 그렇죠. 기업 측은 항상 더 줘니까 불만인. 당연하지. 서로 만족했던 적이 없었던 기사 것 뭐야? 같아요. 그러니까요. 기사 검색하면 거의 제일 처음 나오고. 서로 웃으면서 악수하는 걸 본 적 없어요. 최저임금 적용받는 한국의 인구가 몇십만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때 최저임금 교육하실 때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생각보다 숫자가 적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적은 거예요. 배달라이더나 택배기사 등 도급제 노동자들은 870만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사실 이분들이 좀 더 최저임금이라는 어떤 사회 안전망에 들어가셔야 되는 분들인데 네, 이분들이 벗어나 있는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경영계 같은 경우는 아까 업종별 차등 지급 이야기했지만 이거와 더불어 지역별 차등 적용도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이주노동자 차등 적용 이런 것도 이제 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주노동자 차등 적용은 진짜 어디서 옛날에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할 때 아, 그때 맞아.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래. 거의 인종차별하겠다는 뜻 아니야? 그 정도. 그러니까 차별을 정당화하겠다는 이제 이야기를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꼭 그런 외국인 차등 적용에 항상 서구권 인종은 없단 말이지. 아, 뭐 미국인한테 한다고 하면 할 수 있겠어. 그렇지. 미국에서 전문 연구진으로 온 사람한테 막 물론 그 사람 예를 들면 뭐 미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아, 차등 주냐고 안 주잖아. 뭐 프랑스든 뭐 독일이든 이런 데서 왔어도 안 하잖아. 똑같이 주잖아. 근데 꼭 동남아나 이런 베트남이나 뭐 말레이시아 뭐 이런 데에서 온 사람들한테만 차등 줍시다.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내로남불 같은 게 있는 거죠. 내로남불? 아무튼 네. 차별적 혐오. 서구적 차별. 좀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네. 사실 지역별로 차등하자는 것도 아, 조금 옛날 얘기? 아무튼 6월 달에 선거할 때도 대구 쪽에서 공약으로 냈었잖아요. 추경호 시장 후보였을 때. 아 진짜? 했었어요. 뭐라고? 그 대구 지역은 이제 사람도 별로 없고 청년층도 별로 없고 이게 막 이러니까 또 수도권이랑 다르게 이렇게 차등으로 좀 최저임금을 할 수 물가도 있도록 낮으니까. 하겠다 하니까 난리 났죠 당연히. 그럼 대구는 서울보다 물건이 싼 것도 아닌데 똑같은 가격 받는데. 아, 자기네 최저임금을 내리겠다라고 얘기했다고. 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지역은 서울보다 물가가 싸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더 내리겠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니까 최저임금을 그대로 주는 걸 너무 힘들어하니까 좀 덜 낼 수 있게 지역별 차등 뭐 이런 걸 고려해 보겠다 이런 공약을 냈었다가 되게 청년층한테 욕을 엄청 먹었죠. 그럼 대구는 서울이랑 다르게 뭐 초코파이가 뭐 500원 더 싼 것도 아니고 결국 똑같은 제값 받는데 노선이 되게 명확하시네요. 그래서 그때도 한창 좀 욕을 많이 먹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지역별 차등 적용 뭐 이런 거 한다는 게. 근데 그거는 항상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지역별 차등 적용 이야기는 항상 나오고 사실 대구나 울산 이쪽은 애초에 최저임금을 잘 안 준대요. 일하시는 청년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편의점이나 카페나 최저임금을 주면 좋은 곳이라고. 아이고. 최저임금보다 낮은 게 기본이라서 이제 그분들이 사실 돈을 벌려고 또 서울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키지 않으니까 오히려 거기에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또 청년들이 없으니까 최저임금보다 낮게 줘야 된대. 이거는 사실 악순환의 반복인 거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저희 그 백다방이었나? 네. 아, 네. 여기가 울산인 거죠? 거기 청주. 청주. 네. 아, 충북 청주. 네. 그렇구나.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경영계 쪽에서는 최저임금 올릴 때 항상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소상공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인건비 부담이 돼서 폐업을 한다. 아니면 이제 오히려 고용이 준다. 이제 그래서 일자리가 먼저 사라진다. 그리고 이제 물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 소득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어쨌든 소상공인분들이 힘든 거를 오롯이 이제 최저임금, 이제 인건비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는 문제를 사실 가리는 거죠. 그렇죠. 이제 요거는 사실 진짜 큰 이유는 한국의 대부분의 자영업이 거의 많은 수의 자영업이 프랜차이즈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런 이제 대기업 중심의 유통 구조가 사실 좀 더 큰 부담일 거라고 보고 과대 이제 상가 임대료나 가맹점 수수료 그리고 이제 내수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않는 거잖아요. 네. 이제 요런 문제를 좀 더 봐야 되는데 너무 이제 최저임금이나 이제 줘야 되는 인건비에만 시선이 계속 가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만 문제야.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이것만 이제 안 그러면 다 해결될 것처럼 말하는 게.
그래서 슬비 씨가 우리가 최저임금을 두고 투쟁할 때 놓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을과 을의 싸움만을 목도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네, 이렇게 의견을 달아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봐야 되는 건 기업, 대기업, 이제 이런 아니면 그런 구조, 진짜 진짜 값을 보면서 이제 구조를 봐야 되는 상황인데 자꾸 눈앞에 있는 서로만 싸우려고 하니까 문제가 크게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계속 똑같은 걸로 싸우고 있고 최저임금은 그리고 또 맨날 뭐랄까 결국 투표로 정해지잖아요. 네. 뭔가 서로 합의해서 정해진다기보다는 네. 그럼 이런 과정들도 참 아직도 문제인 것 같고 네, 저는 여기까지. 혹시 더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 뭐 하고 싶다기보다는 네. 굳이 얘기를 한다면 긴장. 최저임금 뭐였지? 아까 추경호 씨가 이야기한 뭐 물가가 물가가 싸니까 라는 표현들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딴 지역보다 여기가 뭔가 더 싸니까. 근데 그게 진짜로 땅 주인들, 뭐 건물주들 그런 사람들의 땅과 건물은 어쨌든 서울보다는 쌀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들의 이해를 되게 가리려고 하는 그런 그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그렇죠. 들었어요. 최저임금은 노동자를 위한 거라서 노동자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원래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할 거면. 네. 기업의 입장을 생각할 거면 최저임금을 만들면 안 되지. 아예 없어야 돼. 기업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라는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노동자 때문에 노동자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최저임금이라는 제도를 만든 거면 노동자의 입장에서만 해야지. 노동자가 정할 수 있게 해야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노사정위원회인가? 여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네. 노동자 보고 맘대로 정해보세요. 노동자 측에게 네. 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네. 과연 얼마까지 부를 수 있을까? 니네가 정해봐 라고 했을 때 얼마까지 부를까? 라고 고민해봤을 때 야 나는 15,000원도 부르기 힘들겠다. 그럴 것 같아. 그냥 그런 아까 슬비 씨도 1,500원이라고 뭐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자율권을 준다고 해서 한정없이 막 무한대로 막 그렇게 뭐 1억 뭐 이렇게 하진 않는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점점 이제 이익을 나눠 가지는 그런 쪽으로 좀 가면 더 좋긴 할 텐데. 네. 어쨌든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이거에 매년 똑같은 기사들이 맞아요. 나오고 있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걸러내고 봐야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5년치 한꺼번에 정했으면 좋겠다. 5년 단위로?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경제 전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전망에 따라서 좀 하면 얼마나 좋아. 준비하세요. 이제 5년 뒤에 15,000원 갑니다. 그러니까 준비하시라고.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준비합니다. 준비하세요. 유예기간 주는 거지. 준비해라. 큰 거 온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영철 씨는 더 있으신가요? 네, 저는 아까 얼추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영철 씨가 준비한 기사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이번에 청소년 키워드로 준비한 기사입니다. 제목이 좀 자극적인데요. 전환기 뉴스도 되는데 청소년 언론은 왜 안 되나요? 라는 제목의 이제 청소년 언론 토끼풀에 대한 이제 이야기입니다. 일단 현재 이 토끼풀은 이제 청소년 기자들 한 30여 명으로 구성된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언론이고요. 이번에 최근에 헌법 소원을 낸 상황입니다. 이제 청소년들의 이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 달라는 취지로 그래서 이제 신문 발행 및 발간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현재 신문법과 발행물 무슨 법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일단 신문법만 생각이 납니다. 신문법에서 이제 출판물을 발간하는 데 있어서는 성인만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서
네네. 청소년들이 직접 신문을 만들 수는 있는데 네. 이제 발행, 인쇄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되고 법적으로 불법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유료로 판매할 수 없다. 그쵸. 이런 얘기네요. 네. 그래서 이제 언론으로 등록을 해야 이제 대량으로 신문을 인쇄할 때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좀 할인이나 면세나 이런 걸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전혀 안 되다 보니까 고스란히 매달 큰 비용을 인쇄 비용으로 내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들도 자신의 목소리를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밖에서 막 표현의 자유 뭐 하면서 막 해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이게 또 청소년의 부분에서는 어느 부분 통제를 당하고 있다. 억압받고 있다. 표현의 자유라고 하면 언론의 자유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들이 뭐 이런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양한 이슈나 정치적 문제나 또는 사회적 문제에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좀 목소리를 내는 데 있어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소년들은 당연히 본인들의 목소리를 낼 곳이 없다 보니까 그냥 주변에 있는 정보들을 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은 막혀있고 귀만 열려있는 느낌이라고 전 좀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보를 접하는 걸로밖에 알 수 없는. 그래서 이걸 갖고 내가 어떤 생각하는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공간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이번에 토끼풀 쪽에서 헌법재판소에 이제 헌법소원을 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토끼풀 언론 쪽에서 이제 인터뷰를 했을 때도 그러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면 다른 제3자가 봤을 때 아니 그럼 발행하는 발행인이나 이런 대표를 성인으로 세워놓으면 되잖아. 부모님이나 지인이나 그쵸. 선생님이나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사실 이게 말은 그렇게 한다지만 그럼 만약에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언론 활동을 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여러 가지 사건이나 뭐 해프닝이든 이런 걸 책임을 지는 게 그럼 청소년이 책임을 지는 게 아닌 거잖아요. 결국에는 또 성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 거잖아요. 보호자거나 또는 뭐 대리인이라던가. 그러면 그것도 근본적으로 봤을 때 그럼 이게 과연 청소년이 올바르 뭔가 정당하게 목소리를 내고 정당하게 책임지는 모습이 아닌 거잖아요. 그럼 그것도 외적으로 봤을 때 그럼 쟤네들은 말만 하고 책임은 또 결국에 어른이 다지네. 이렇게 보면 그것도 결국 궁극적으로는 오히려 청소년에게 안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오히려 청소년이 더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그런 목소리를 내고 났을 때 일어나는 모든 책임이나 권리 같은 것도 청소년들이 다 직접 할 줄 알아야 한다. 좀 그런 취지로 지금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뭐 제목에서도 말했듯이 지금 전환기 뉴스 같이 막 왜곡된 언론, 막 잘못된 뉴스 같은 것도 그냥 당당하게 올려놓고 진짜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언론인이라고 인정해주고 있는데 청소년들은 그냥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여러 현상에 대해서 자신들의 생각을 내는 게 불법이라고? 이게 왜 안 되지? 약간 이런 거에서 제목이 나왔다고 저는 좀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 청소년에 관련된 요즘 되게 키워드가 핫한 게 많잖아요. 뭐 드라마도 그렇고 최근에 촉법 연령도 그렇고 되게 청소년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키워드들이나 이슈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진짜 단순히 억압만 해야 될 게 아니라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좀 찾아보면서 정말 생각지 못했던 영역이었어가지고 여기 이런 부분에서 청소년이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부당하게 법적으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었네? 라는 걸 좀 알 수 있게 되었어서 이거를 좀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이번 기사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저도 기사 읽으면서 궁금해가지고 계속 검색해봤거든요. 네. 이게 어쨌든 정기 그러니까 발행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법적 책임이 필요한 순간들이 되게 많은가 봐요. 이제 뭐 사업자 등록이라든지 아니면 출판 계약이나 인쇄 계약, 유통 계약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법적인 계약을 하려면 어쨌든 미성년자 신분이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려면 사실 이거를 이제 헌법소원도 냈다 그랬나요? 네. 요거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다 손을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거 하나만이 아니라 이제 청소년이 진짜 단독으로 하게 되려면 이 부분에 대한 뭐 다른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 그리고 다른 나라도 비슷하네요. 찾아보니까. 맞아요.
다른 나라들도 청소년 언론이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못하게,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책임을, 그러니까 계약이나 이런 게 제약이 있어가지고 운영 자체를 미성년자가 할 수는 없더라고요. 아. 미성년자에게는 다 제약이 조금씩 있어요. 근데 또 그래가지고 저도 좀 이제 이런 책임의 영역에서 네. 이제 이야기하는 이게 불법인 이유를 이야기하는 부분에 봤을 때 뭐 어느 정도 이해는 또 되긴 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아까 말했던 그런 뭐 출판 계약이나 인쇄나 이런 그런 거래 간에 있어서의 문제도 있겠지만 뭐 아까 말대로 진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또는 이 문제가 생기는 과정에서 일어난 뭐 금전적 비용 같은 것들이 책임져야 할 때 예를 들면 청소년이 그럼 그런 금액을 감당할 수 있는가의 부분에 있어서는 또 어느 정도 이해는 되긴 했거든요. 왜냐하면 청소년들은 경제적인 수입이 없다 보니까 특히 뭐 학교 밖 청소년이나 아니면 일찍 일을 하고 있는 일찍 직업을 가진 취업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하겠지만 네. 이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언론 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이제 언론 대표인이나 이런 책임자가 되었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금전적 문제에서 그러니까 온전히 딱 그 한 명이 100% 감당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느낌의 이해는 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그러면은 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되 그 외에 일어나는 모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인 규칙을 좀 더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또 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언론의 자유는 보장하되 이제 아까 말한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규정을 만들던가 항목을 좀 더 추가하던가 이런 식으로 해주면 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이런 거 일단 다 안 되니까 일단 하지 마. 약간 이런 뉘앙스인 거잖아요. 너네는 지금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책임질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법정 대리인 뭐 또는 보호자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존재니까 일단 너희는 언론은 하지 마.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이것도 좀 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좀 오래된 법의 좀 잔재가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고 좀 시대에 맞게 좀 최신화가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기사 보니까 2012년에 헌법소원 했을 때 네. 헌재가 미성년자는 판단 능력이나 결정 능력,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할 능력이 부족할 개연성이 높다라고 해서 네. 이제 지금 이제 못하게 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결론을 냈다라는 게 있는데 12년이면 이제 14년 정도 지난 거죠. 네. 글쎄요. 저는 이게 청소년 언론도 이게 책임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뭐 예전부터 있었던 촉법소년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청소년 관련되어 있었던 이슈들에 있어서 그 우리 사회가 청소년이 뭔가를 책임질 수 있게끔 해본 적은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어요. 그게 뭐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그럼 책임진다는 건 무엇일까? 보통 잘못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는 건 법적 책임이 거의 다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책임을 지는 걸 별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저도 학교 다닐 때나 이럴 때 청소년 때는 이제 잘못하면 맞는 거죠. 맞는 걸로 하고 퉁치고 넘어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근데 그게 책임인가? 이렇게 좀 반성문 만일에 막 냈어. 그럼 그게 책임일까? 어떻게 책임지는 게 도대체 뭘까라는 그런 고민이 좀 들게 하는 게 있고요. 네. 아까 뭐 추경호 얘기 계속 나오긴 하지만 대구에서 그렇게 싫어했다면서 이제 투표를 했는데 추경호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럼 그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어지는 거지? 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그와 동시에 청소년들에게 참정권이 없어서 저는 더 그렇게 보이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공무원이나 교사도 마찬가지지. 거기도 투표권은 있지만 어쨌든 다른 참정권들이 되게 제약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활동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제약이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저는 참정권 얘기를 나중에 하게 되겠지만 청소년이 참정권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언론사 얘기만 한 거지만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좀 생겨나고 그런 책임을 져야 해. 그리고 언론인들에게 그러니까 언론이 책임질 부분이 얼마나 있지? 라고 봤을 때 뭐 가짜뉴스나
뭐 이런 거거든요. 대부분이 네. 보도 뭐 오보한다던가. 네. 기존 언론들은 얼마나 책임지길래 라는 맞아.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고소고발을 당하기도 하고 뭐 그럴 수 있지만 그게 이제 언론사를 보호해주는 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론사로 등록을 해야지만 오히려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런 게 이제 너네는 그럴 판단할 그런 게 없어라고 하는 그 얘기가 지금 언론사들에게 비춰보면 그 얘기가 똑같이 저는 갈 수도 있다. 그냥 그 비청소년들이 하는 이렇게 성인들이 하는 네. 그 언론사에다가 그대로 들이대도 그게 적용이 그 판단할 능력이 별로 없어 보이는 언론사들이 많다. 그리고 책임지지 않는 언론사 되게 많거든요. 그쵸. 맞아요. 그런데 저기 청소년 언론은 그걸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좀 별로 좋아 보이지 않고 청소년들에게도 이런 언론사 할 거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 그러면 그쵸. 진짜 하고 싶은 사람만 하겠지. 무슨 맞아요. 언론사 이렇게 해준다고 해서 뭐 다 해? 그렇죠. 맞아요. 청소년들도 주식도 하고 뭐 나보다 돈 많은 주식 부자들도 있고 다 하는데 경제활동 다 하잖아. 사실은 하면 할 수 맞아요.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 정도의 자유는 줄 수 있다. 자유는 가질 권리가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 결국엔 참정권도 문제인 거고 그리고 이제 사회적 시선도 문제인 건데 저는 참정권이 제일 문제라고 일단은 생각합니다. 맞아요. 청소년들이 직접 누군가를 선택할 수 있게 돼야 이제 눈치를 보고 청소년에 대한 이제 이런 법률이나 이런 걸 할 텐데 항상 후순위로 밀리는 것 같아요. 네. 길어져서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혹시 더 하실 이야기 있으신가요? 그래서 세움도 그래서 맞아요. 한 번 더 홍보? 어쩌다 보니 이어지긴 했지. 언론 캠프 8월 8월에 6일 부천 청소년 언론 특강 네. 만관부. 부천 청소년이 아니어도 오세요. 제가 받겠습니다. 네. 네, 전국에서 오십시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토끼풀도 오세요. 네. 진짜 신청하면 웃기겠다. 재밌겠다. 네, 오늘 인권 이슈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유튜브 댓글에 의견이나 소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분 오늘 어떠셨나요? 다시 한번 홍보하자면 8월 6일 오후 3시 내가 할라 했는데. 오후 3시 청소년 언론 캠프 세움에서 진행을 합니다. 실제로 신문 발행도 할 예정이고요. 발행권 없어도 뭐 그냥 하는 거지 뭐. 네, 그렇게 할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네, 부탁드립니다. 영철 씨. 네. 나는 소개할 때 청소년 세움 활동가 나로 소개하면서 사업을 내가 소개 못하고 있어요. 한 번 더요. 네. 아니. 두 번에? 너무 많이 했습니다. 네, 저도 최저임금 관련해서 조금 이제 올해 1,700원이 내년에 1,700원으로 확정이 되어서 주변에 좀 일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든 뭐 계약직이든 좀 이렇게 하고 있는 청소년이나 아니면 성인들이나 좀 만나보게 되면 좀 한 번씩 물어보긴 해야겠다.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어떤 인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좀 생각이 궁금해져서 주변에 좀 많이 물어보고 다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도 옳은 건 그래도 다행이다. 그러게요. 그렇죠. 아까 보니까 1차가 1,340원이더만 20원 올려서 경영계가 뭐 항상 그런 수준이죠. 뭐. 네. 네, 저도 토끼볼 이거 기사 읽으면서 뭔가 그냥 막연하게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뭐 금전적으로 손해가 발생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우편료, 뭐 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지만 그래서 이 친구들이 왜 더 하고 싶은지는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 헌법소원 냈으니까 또 다른 기사가 올라오면 한 번 더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부지직 81회 북적북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 와, 졸려.